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파고다 맞춤 토익의 구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찍었었는데 그것이 이 토익 성적표의 각 항목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그러면 그 영상을 본 친구들은 이제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내가 각 항목별로 몇 개를 틀렸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요게 궁금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런 항목보다 더 익숙한 게 그래서 파트 1, 2, 3, 4 각각 파트별로 몇 개 틀렸는지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었어요. 저도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근데 일단은 이 첫 번째 항목 요거를 제가 앞으로는 뭐라고 이름을 부를 거냐면 뭐 항목 1, 2, 3, 4, 5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을 줘보자면 항목 1하고 3를 합쳤을 때 이게 파트 1, 2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2하고 4를 합쳐서 파트 3, 4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쳐서 몇 문제라는 거는 알지만 각 항목별 개별적으로 몇 문제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죠. 일단은 우리 이 의도 파악이라는 것은 총 5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총 5문제 중에서 이게 93%만큼 맞췄다라는 소린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5문제면 하나 틀렸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 틀렸으면은 80%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개는 맞췄으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93이라는 저런 이렇게 홀수가 나올 수가 있지? 저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이거 5문제가 아닌가? 그럼 거꾸로 9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끔 하려면 아무래도 저건 하나 틀려서 저런 것 같은데 9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저 숫자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93이라는 숫자는 문제가 100개였을 때 7개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문제 수를 만약에 10개라고 한다면 저런 숫자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했냐면 여기다가 제가 저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4개를 맞췄고 5문제 중에서 하나 틀린 요거라고 한다면 0.8이잖아요. 근데 지금 93이 나와야 되니까 그 문제 수가 5개는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10문제보다도 더 많이 맞춘 거니까 그럼 15개 정도라고 한번 가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4개를 맞췄는데 하나 틀린 거죠. 15문제 중에.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반올림하면 93%라는 퍼센트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했던 추론이 뭐냐면 그래 이 마지막 항목은 총 15문제짜리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딱 설정을 한 건데 ETS에서 그 중에서 하나를 틀렸기 때문에 93%라는 게 만들어졌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이 결론이 맞는지 다른 친구들의 성적표를 받아본 다음에 그 친구들이 만약에 한 2개 틀린 친구도 있을 테고 뭐 3개도 있을 테고 여러 개 틀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이런 퍼센트들을 똑같이 확인을 해보고 그 친구들도 15개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런 숫자들이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뭐 3명 기준으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3명 기준으로. 이것이 15개 문제에서 하나 틀렸을 때 93이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 B라는 친구들은 80이란 말이에요. 학생 B는. 그 다음에 학생 C는 73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표에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총 문제 수가 15개였을 때 여기다 표시를 제가 해가면서 해볼게요. 15개였을 때 93%라고 성적표에 나온 친구는 하나 틀렸다라고 했을 때 숫자가 맞아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73이라고 나온 친구가 B학생이거든요. 이 친구는 4개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4개 틀렸으니까 11개 맞춘 거죠. 그 다음에 15개 이렇게 해버리면 73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게 검증이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것도 그러면 67이라고 나온 친구는 5개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5개 틀렸으니까 10개 맞춘 거죠. 그거 나누기 15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66.67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66.67%거든요.
반올림을 하면은 67%가 맞다라는 결론이죠. 지금 3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해봤더니 어떠한 가설이 진짜라는 것으로 판단이 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15문제라고 최초에 우리가 잡았던 이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이런 방식이라면 나머지 4칸들도 그러한 숫자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숫자가 왔을 때 저런 게 맞아 떨어질까? 그랬더니, 자, 두 번째, 요게 첫 번째 거가 아니고 사실 이거 얘기한 건데요, 요거. 마지막 거. 요거. 근데 이게 어차피 숫자가 똑같으니까 첫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는 15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퍼센트들과 3명의 학생들의 이 숫자들이 착착착 일치하는 이 현상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그러면 그런 숫자를 찾아보니까 문제수가 17문제라고 했을 때 그런 현상, 또 16문제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 A는 98이 나왔거든요. 98. 여기 98이 나오죠. 네 번째 항목 보면. 그러니까 하나 틀렸을 때 이만큼밖에 안 깎였다라는 소리는 이거는 문제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 틀렸을 때 98이라는 것은 100문제면 2개 틀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50문제 근방의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학생 B를 보면은 이 친구는 92라는 숫자가 나오고, 학생 C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또 81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숫자가 깔끔하게 안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것이 뭐 50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근사치 값을 찾아보면 48문제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숫자들이 척척척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일단 LC에 대해서는 이 문제수로 가설을 정해보자면 첫 번째 항목은 15문제. 이게 이제 3월 28일 토익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항목은 17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16문제.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48문제. 그 다음에 15문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것이 파트 1, 2의 문제수니까 이렇게 합쳐봤을 때 31문제가 나오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31문제가 나오죠. 지금 보면 합계가 15 더하기 16 하면. 그 다음에 17 더하기 48 하면은 나머지 이제 69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69가 안 나오고 65가 나와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 추론인데요. 어디까지나. 그러면 나머지 4문제는 이 항목 2나 4로 분류가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항목 5로 분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항목 5가 15개가 아니고 딱 4개나 뭐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다 합계가 100이 나와서 좋은데 왜 이거는 15개인가가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요거는 이 중에서 이제 4문제 혹은 뭐 5문제 정도가 의도 파악 문제지만 이 ETS 측면에서는 나머지 그럼 뭐 10개나 11개 정도를 중복 처리를 했다라는 뜻이 돼요. 중복 처리. 그러니까 나머지 10개나 11개가 의도 파악 문제니까 아무래도 파트 1은 아닐 테고요. 파트 3, 4에서 이미 5개가 의도 파악이 나오니까 그럼 나머지 10개나 11개는 파트 2에 나왔던 것을 중복 처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5개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100문제가 돼야 될 것이 111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계산식에 대해서 제가 선구자가 아니고 누가 미리 좀 이거를 조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이트를 뒤졌죠. 근데 일단은 이게 이 부분 항목이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abilities measured라고 적혀 있거든요. 구글에다가 ability measured라고 딱 적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이트가 검색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사이트들도 많이 나오지만 일본 사이트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이트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못하고 있고 이게 몇 개 틀렸다까지를 계산을 해내는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일본 사이트에서 그 토익 오타쿠라는 뭐 어떠한 사람이 그거를 다 계산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번역기를 돌렸습니다만 그래서 야, 이 사람 정말 토익 오타쿠 맞구나. 진짜 선구자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니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계산을 못할 리가 없는데 충분히 통계적으로 잡을 만한데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 사이트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대형 학원에서 이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학원 제가 파고다에서 근무하는데 이제 파고다의 이제 맞은편에 있는 학원인데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한번 이 환산기라는 거를 돌려봤어요. 이렇게 생긴 결과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3월 28일 날 이 학생 A에 대해서 이 퍼센트들을 다 입력하면 거기서 이게 실제적으로 몇 개 틀렸다를 계산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퍼센트를 막 넣어봤더니 LC 항목 1 첫 번째 것은 15개, 그 다음에 17개, 16개. 이 총 문제수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문제수. 그리고 문제수별로 몇 개 틀렸다 계산이 돼서 이것이 제가 예상했었던 것과 역시 일치를 합니다. 자, 15, 17, 16, 48, 15. 그러면 역시 요 사이트도 딱 보면은 15, 여기서 17이네요. 15, 17, 똑같아, 맞아? 15, 17, 16, 48, 15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말은 요 사이트에서도 이 학생들의 퍼센트가 저런 숫자가 됐었을 때 일치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가시려면 그래, 검증해 보니까 그럼 이 사이트에서 말하는 게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제가 말해준 방식으로 저처럼 정말 이런 여러 명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숫자가 떨어지게끔 하는 어떤 예상치의 이런 숫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스스로 할 게 아니고 그냥 이 사이트 들어가면 좀 편한 거죠.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저희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 쪽 사이트를 광고해주는 느낌이 있지만 이 데이터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기다가 퍼센트를 기입을 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쭉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 항목별로 몇 개 틀리는지는 일단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래, 그럼 내가 항목별로 몇 개 틀리는지는 이해는 되더라.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파트 1에서는 몇 개다, 2에서는 몇 개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을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 따로 2 따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1, 2 합쳐서 몇 개다라고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첫 번째 항목하고 세 번째 항목이 1, 2의 개수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part 3나 4를 또 그것도 나눠서 알 수 있냐? 그건 알 수 없어요. 합쳐서는 알 수 있습니다. 합쳐서 왜냐하면 요 이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항목이 역시 part 3, 4의 개수인데 문제는 그럼 요거를 어디다가 갖다 붙일 것이냐? 마지막 거. 이게 보통 15개 중에서요.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part 3고 나머지 10개는 아무래도 part 2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에서 한 번 카운트가 됐던 게 역시 한 번 더 카운트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친절하게도요. 그런 가능성까지 다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part 1, 2는 딱 지금 보면 여기 한 개하고 두 개 요거를 결합해서 세 개라고 딱 결론 내렸죠. 세 개를 틀렸는데 part 3, 4는 두 개하고 한 개를 결합해서 최소 세 개라고 잡은 이유는 이제 이 다섯 번째 항목이 온통 파트 2 쪽에 다른 어떠한 거라고 본다면 파트 3, 4 쪽에는 저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최소 3개라고 본 거고요. 근데 저게 파트 3, 4에 나오는 의도 파악을 틀렸다고 한다면 최대 4개까지 틀릴 수 있어서 이 친구는 전체 틀린 개수는 요 두 개가 합쳐진 최소 개수라고 한다면 6개에서 최대일 때는 7개라고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죠. 상당히 뭐 근거가 있어 보이는 어떠한 계산식이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학원 측에서 이거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관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오랫동안 축적이 됐겠죠.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서 나와 있는 어떠한 데이터 중에서는 상당히 정확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뭐 검증을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그 틀린 내용을 계속 얘기한다면 이게 몇 년째 계속 그렇게 환상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광고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근거가 있더라. 그래서 LC는 총 몇 개 틀렸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RC도 마찬가지입니다. RC도 똑같이 이런 퍼센트들이 나오게 해주는 그 개수를 이제 추적해 나가면 이러한 개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개수를 다 합쳤을 때 100개가 나와야 될 것이 116개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116개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중에서 16개 정도는 이제 중복 처리가 된다라는 건데 그 중복 처리의 대표 주자가 요 세 번째 항목이죠. 세 번째 항목은 연계 문제류, 그러니까 단서를 뭐 같이 합쳐서 푸는 다중지문 연계부터 시작해서 단일 지문 안에서도 단서를 합치는 형태가 있고 그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키워드 문제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추론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요 영역에 true, not true 문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 처리가 되고 있는 문제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중복 처리가 되는 게 무려 16문제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트별로 다 나눠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파트 5 몇 개 틀렸는지 그러니까 5, 6 합쳐서 몇 개 틀렸는지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뭐 친절하게도 요 데이터가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파트 이 첫 번째 요거 있잖아요. 요게 파트 5의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파트 6의 파트 5, 6의 어휘 이것도 파트 5, 6의 문법.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동의어 문제가 보통 시험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뺐을 때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라는 거 총 4문제를 파트 6에서 나오니까 그거를 뺐을 때는 그러면 총 46문제에서 4개 빠지니까 한 42개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딱 보면은 총 23개, 22개 그래서 지금 44 그 중에서 이제 44, 45인데 지금 요 두 개 합쳐지면 동의어 문제가 빠지니까 그러면 42개 정도가 되니까 이 개수가 얼추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결론적으로 파트 5, 6에서 그 문장 삽입 문제를 뺀 나머지의 실력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럼 몇 개 틀렸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가 보이는 거고 친절하게도 그 부분이 여기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냐면 이 친구는 파트 5, 6 어휘하고 동의어까지 다 합쳐서 어휘가 3개 틀렸고 파트 5, 6 문법이 3개 틀려서 문장 삽입 문제를 빼고 파트 7의 동의어 문제를 뺐을 경우에는 이 친구는 파트 5, 6 합쳐서 몇 개 틀린 거냐면 6개가 틀렸다라는 거죠. 6개.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동의어 문제는 이건 포함이 된 거죠. 만약에 이 친구가 파트 7의 동의어 문제를 다 맞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아닐 테고 순수히 파트 5, 6의 어휘 문법 문제를 합쳐서 6개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 문장 삽입 문제도 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최소하고 최대로 나눠진 이유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 세 번째 항목이 요것이 중복 처리가 될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중복 처리가 된 것이 여기에 있는 것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최대 8개까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걸 틀린 거죠.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3개하고 하나씩 틀렸던 거고 요거는 다른 거가 틀린 건데 만약 이걸 그 안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끼리 한 번 더 처리가 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최소 4개가 틀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는 RC 총 틀린 개수를 다 합치게 되면은 최소로는 334를 더해야 되니까 이게 합쳐져서 10개가 된 거고 최대로는 거기에 4개가 더 추가될 수 있어서 14개까지도 틀렸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거를 확인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정확히 파트 5, 6에서 몇 개 틀린 거고 파트 7에서 몇 개 틀린 거고 이것까지 알 수 있습니까? 파트 5, 6까지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파트 6 합쳐서 문장 삽입 문제만 제외하고 파트 7의 동의어 문제까지 뺀다라고 한다면 얼추 판단이 된다라는 거. 이 친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쳐서 6개를 틀린 거고 나머지 그러면 파트 7에서 뭐 4개라던가 아니면 8개 거기에 이제 파트 6의 문장 삽입 문제가 포함된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얼추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로 압축할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이런 계산식이 지금 조금 난해하고 저게 뭔 소리예요 하나도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일본 사이트라던가 이런 걸 참고해 봤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심플하게 이 학원 사이트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돌려가면 이런 이제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이 결과치를 보고 1차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각 파트별로 점수는 이제 더 막 복잡해지는데 이 나온 결론 그대로예요. 이 결론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게 매달마다 좀 이 개수가 바뀌는가.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그 결과치를 한번 다 돌려봤어요. 근데 뭐 다 돌리다 지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총 일곱 개를 돌려봤는데 파트 1, 2 여기 숫자가 다 조금씩 변하긴 하죠. 약간씩의 변화는 있어요. 매월마다 약간씩의 변화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LC 항목 1은 뭐 15에서 16, 얘는 똑같이 17. 한 몇 개씩 이렇게 계속 변화는 있습니다만 얼추 이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딱히 정해지진 않았다. 이런 개수가 딱 픽스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틀 안에서 얼추 몇 개 틀렸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는 있더라. 근데 좀 복잡하면 이 사이트를 가서 보라는. 이러면 이제 유튜브의 댓글 아래로 결국 이 사이트 가서 보란 소리였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왜 이게 그렇게 산출이 됐는지 그 근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거를 이렇게 추적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근데 그래도 막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요. 저는 어디가 약한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느껴지신다면 저한테 한번 성적표를 사진 찍어 가지고 저 부분을 찍어서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또 의견을 추가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서 약한 것 같아요 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래요. 요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조사하는 좀 고생 많이 한 것 같죠, 그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